이번에는 식민사 규탄 강연인데요. 자, 어느 분을 모실까요? 네,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고 각성하기 위해 세 분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는 공동대표분들께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해 주실 분은 공동대표이신 신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신백강 원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국토는 광복이 됐습니다만 역사가 광복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2의 광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깃발을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올렸습니다. 이 깃발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휘날리는 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넘어서 우리의 바른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적인 한국학자이신 이홍범 박사님을 모시고 역사 광복과 민족 중흥이라는 특강을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홍범 박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 역사적인 모임이 우리 8천만 민족과 사랑하는 조국의 자주 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의 위대한 강명이며 희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역사를 자기를 위한 노력의 과정, 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역사는 자화투쟁입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역사는 계급투쟁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투쟁의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계급의 투쟁으로, 독재 타조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한 집단과 계급, 종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또는 지역과 이데올로기, 수많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따라서 투쟁의 목적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민족 국가라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a nation state.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 근대 민족 국가를 안성했습니다. 미 국민은 영광스러운 그들의 민족혁명을 안성한 국가입니다. 중국. 중화 역사관에 기초하여 중화 민족이 나아갈 민족의 공통의 목표를 안성하고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러시아, 슬라브 역사관에 기초한 그들의 나아갈 목표를 정립하고 러시아 혁명을 안성한 그들의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모든 선진 강대국들은 민족 국가를 안성한 소위 민족혁명을 안성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개인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우수한 능력과 근면과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온갖 이 세계의 고통을 다 받고 침략을 제일 받은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깊은 암흑의 수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 상황을 본다면 미국은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에 따라서 우리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기득권층은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 우려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2의 베트남 사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휴전 협정의 대상이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중국과 합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들의 손아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선진 경제 강국을 만든 우리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국부는 그 누구의 손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애국애족의 위대한 훌륭한 지도층들은 제1숙청 대상이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마저 보존하지 못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 길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보이지 않는 권력인 역사 정신 권력에서 뭉쳐야 될 것이고,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역사 중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대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야 되고, 그 역사 속에 정신을 가지고 8천만 민족을 통일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아무리 찬란하고 훌륭하다고 자랑만 한들 그러한 역사 속에 명맥히 흐르는 정신으로 민족의 정신을 통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족 국가의 자화의 생성 과정에서 선진국가는 민족의 자아를 확립하고 영광된 민족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유감스럽지만은 민족이라는 개념 하나도 지금 정립되지 못했고, 남북은 적대 국가 이상의 대천지 원수같이 대립 투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제2차 세대는 이후 소련에서 들어온 공산주의 카를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유물성에 기초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지금은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김일성 민족에서 이 나라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 투쟁에서 역사 사관의 공략은 또 다른 역사의 사관에 의한 역사 권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일성 사관을 능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사 사관은 우리의 위대한 선조인 당군조선과 한웅, 한인조선, 그 속에 명백히 하는 세계주의 사상인 홍익 사상에서 조국을 통일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역사적 이념적 우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근대 민족을 행싱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민족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인간 집단이라 볼 수 있는데, 주관적인 면에서 우리 8천만 민족은 근대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이유는 다양한 식민 사관에 의해서 우리 8천만 민족의 정신단체가 사분오열돼 가지고 통일의 목표, 화합의 고심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는 지도층들 제를 포함해갖고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조국을 위한 통일,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하나도 거의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이래갖고는 민족이라는 건 형성될 수 없고 말만의 통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국의 학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다양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의 식민사관, 일본의 식민사관, 공산주의의 식민사관, 다양한 애래사관이 우리 8천만 민족을 사분오열시켜가지고 통합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병의 원인을 파악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광된 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의 중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군조선과 한웅조선, 한인조선이 위대한 1만리 역사를 중흥시켜가지고 이러한 역사 정신을 통해가지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고 그 역사 속에는 명백히 흐르는 홍익의 세계주의 사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홍익이 독재주의가 아닌 일신일파를 위한 일가주의가 아닌 일당의 독재주의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국가의 존엄이며 하늘이라는 이와 같은 홍익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독재자가 존엄임의 종기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땅의 가장 기도한 존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조국 통일의 평화 사상과 세계주의 사상으로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관과 정신을 왜 통일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통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통해가지고 여기에 모인 약 1,000명이 100명의 우리의 뜻을 전한다면 10만 명, 10만 명이 1천만을 우리가 우리와 같은 뜻을 갖게 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통일시키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8천만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 전 세계 인류에게 자랑할 수 있는 홍익이란 역사 정신의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을 서구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세계주의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커뮤니즘 사상, 평등이라는 세계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 자유와 평등은 이연 대립적이고 투쟁적입니다. 그러나 홍익은 이연 대립을 초월한 자유와 평등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통합, 융화시켜 가지고 명실상부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 제1의 세계주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일본에서 공부할 적에 하버드, 유펜, 프린스턴 등에서 책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미개에서 고대에는 중국의 식민지, Chinese colony, 근대사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콜로니,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갖다가 찾아봐도 한국 역사를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따면은 뭐냐? 서울대학교 이기백 박사가 만든 코리아 히스토리, 한국사에 동인은 이스턴 바바인을 했습니다. 동양의 야만인. 그런데 영향을 받은 콜롬비아 대학의 모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또 동인은 이스턴 바바인을 했습니다. 동양의 야만인. 저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식민사관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 민족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정치학계를 포함한 역사학회 회장이었던 아키라 이리에 교수가 하버드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야만인인 한국의 문명과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출했다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베이션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익스펜션. 거기에 반론을 가한 학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단사학을 비롯해갖고 제가 그래서 그 반론을 가하게 해서 그 violent expansion 폭력적인 진출을 했는데 그걸 쓰려 하니까는 아이비 리그에서 박사학위한 대학 교수가 한국 사람인데 이엔 그것은 하버드 유펜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 주임 교수들이 전부 다 아키라기하고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박사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을 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쏘려니까 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존경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쓴 에이션 밀레나리아니즘 아시아 이상주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만들고 아시아 문명의 어머니에 전 세계 문명의 어머니가 한국이라는 걸 써놓으니까 처음에 그 박사학위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21세기 최대의 글자고 한국 이미지를 세계화시켰습니다. 이걸 제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한테 2번 줬고 힐러리 클린턴 그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그의 팀 케인, 민주당 총재, 기타 기라상 같은 미국 정계 요인들에게 줘가지고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최고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역사를 주도한 역사학자를 중심한 주도 세력가 여러분들 같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청년 학생들의 주동 세력이 손을 잡고 이제 일어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이와 같은 운동을 했고 구체적인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국제적인 상황을 고찰해 볼 적에 하늘이 주신 천징이 주신 절호이기가 지금 왔고 이 때를 놓치면 한민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는 역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핵심은 바로 홍익입니다. 홍익 정신에 의해서 동학이 실패했고 3.1운동이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사적인 흐름 속에서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위대한 한국의 혁명은 반드시 성공해 하고 전 세계를 평화로 행복한 보다 차 높은 홍익 문명 시대를 개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홍범 박사님이십니다. 이홍범 박사님. 세계 환단학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참 주옥 같은 말씀이고 역사의 함성인데 제가 좀 짧게 부탁해달라는 말씀은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 박사님 죄송합니다.